네, 안녕하세요. 베로소프트웨어의 이재영 사원입니다. 오늘은 제 3강 에디트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을 열어주시고 에디트 부분에 표시창, 파란색 표시창을 넣어주시고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어, 오늘 배우실 이 편집 기능은 이제 어, 선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2D 스케치를 한 그 스케치를 이 편집 기능을 뭐 회전이나 아니면 뭐 대칭, 스케일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수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편집 기능에서 실행, 실행 취소와 삭제, 다시 실행 기능이 있습니다. 어,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육면체를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큐브가 없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컨트롤 Z키를 누르셔서 한번 누르시면 이제 이전 상황, 만들지 않았던 상황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그 이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은 컨트롤 Y를 누르시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이게 수정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면 컨트롤 Z, 다시 앞으로 되돌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컨트롤 Y 부분을 누르셔서 작업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지 프로그램을 연습해 보시면서 느끼셨던 점이 있으실 거예요. 비지는 그 제가 1강에서 말했던 것처럼 장점이자 단점이 그 트리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카티아나 인벤터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왼쪽 창에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이력들이 표시되는 트리라고 하죠. 그 부분을 나타내면서 어느 부분에서 제가 작업을 수정하고 싶은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수정을 했었는데 비지는 어, 트리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수정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핸들링이 가볍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솔리드나 아니면 뭐 서페이스 작업을 할 시 좀 가볍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취소 이력을 볼 수가 있어요. 비지도. 떤 개념이면 그 편집에서 취소 이력을 눌러주시면 기존에 작업했던 어, 취소 이력들이 다 뜨게 됩니다. 어, 이해를 쉽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제가 이런 사각 박스도 하나 솔리드를 만들고 이런 순서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집에서 취소 이력 기능을 보시면 원하는 부분을 누르시면은 작업 리스트가 나타나요. 근데 이 위치를 그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지점 이후에 작업한 것들이 모두 다 취소되고 없어집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없어지고 순서대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이력 여기 기능에서 뭐 수정을 하거나 그런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지금까지 이 취소 이력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편집에서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 현재 작업하고 있는 PC 그 파일명에서 다른 새 창이나 아니면 새로운 작업 창에 이제 기존의 이제 솔리드나 이런 요소들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음, 데이터를 저장을 누르시면 이런 집계 요소 선택이라는 이제 필터가 다 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원 필터를 해제를 하면 아무리 여기서 다 드래그를 해도 원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저장을 눌러주시고 원 필터를 비활성화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드래그를 했을 시 어, 원을 제외하고 모든 요소들은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원은 비활성화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지금 화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눌러주시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X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단축키로.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좌표값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레이어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일을 다른 파일을 복사하셔서 다른 파일에 복사하셔서 작업을 하거나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열어야겠네요. 아이고. 다시 한번 에디트로 가겠습니다. 에디트만 활성화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삭제 기능은 간단해요. 단축키 D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D를 눌러주셔도 되고 왼쪽에 아이콘에 보시면 삭제를 눌러주시고 선 실행해 주시고 똑같이 선택 필터 창이 뜨죠. 원하는 부분에 클릭만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제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편집에서 이동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동 기능은 이제 선택한 객체, 즉 선이나 점이나 아니면 면, 아니면 솔리드 등을 이동을 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레이어 이동 복사도 가능합니다. 편집에서 이동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옵션 창이 뜹니다. 이거는 선택 필터 옵션 창이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객체를 이동하는 옵션, 그리고 객체를 복사하는, 그 다음에 객체를 다중 복사하는, 객체를 다중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 생성, 중분 이동, 속성 유지 기능입니다. 객체를 이동하면은 객체만 이동하는 객체만 이동하면서 기존에 위치해 있었던 기존 객체는 없어지고 이동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객체 복사는 기존의 객체를 유지한 채 복사되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중 복사 아이콘 있죠. 다중 복사는 이제 복사수를 입력해 주시면 선택을 해주시고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나열됩니다. 다중으로.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천천히 다른 옵션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 눌러주셔서 객체 이동 눌러주시고 항상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기준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기준점을 잡아 주시면 또 다른 옵션 창이 뜨게 돼요. 첫 번째로 이 증분 이동은 증분 이동을 눌러보시면 이 현재 제가 잡았던 객체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 Z축으로 100 이동한 부분으로 이제 객체가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좌표값을 이용해서 객체를 이동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네요. 다시 이동 눌러주시고 객체 잡고 다시 이동 눌러주시고 증분 이동을 다시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계속 증분 이동으로만 선택이 되거든요. 증분 이동을 다시 해제해 주시고 객체 잡으시고 기준점 잡으시면 또 새로운 옵션 창들이 뜨죠.
왼쪽에 보시면 스케일 변경이 됩니다. 기존 객체를 어, 기존 객체에서 스케일을 두 배만큼 키우겠다 싶으면 두 배만큼 키워진 이 객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점 포인트, 저희가 2강에서 배웠던 점 포인트 가변 툴바를 이용해서 뭐 원호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싶다. 원호의 중심의 아이콘 부분에 뜨게 됩니다. 이러한 가변 툴바 점 아이콘을 이용해서 객체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다시 객체를 잡아주시고 기준점을 향산된 표를 넣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객체를. 자, 한번 눌러주시면 X축을 이 X축을 각도로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 이 Y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입력한 만큼 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Z축만큼 이동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확인을 눌러주시고 또한 이제 또 가변 툴바 아이콘을 이용해 주셔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동에 또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X, Y, Z축으로 이러한 선택이 있어요. X축 선택, Y축 선택, Z축 선택. 이건 어떤 거냐면 이 X축을 기준으로 대칭하겠다, 미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미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축을 기준으로 미러를 하시면 이 기존에 있었던 객체와 미러된 형상이 보이게 되시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똑같습니다. Y축, Z축.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동해서 중점을 잡아주시고 면의 구속을 눌러주시면 이 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 면 어느 부분에 임의의 점을 선택해 주셔서 면의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이동 눌러주시고 객체 복사도 똑같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객체를 잡아주시고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똑같은 아이콘을 잡으시죠. 이 부분을 똑같이 활용해 주셔서 이 아이콘들을 활용해 주셔서 써주시면 됩니다. 객체 복사가 됐고요. 또 그리고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으셔서 객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포인트 아이콘을 쓰셔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인스턴트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 사각박스 큐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 이제 이동을 눌러주시면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객체의 기준점을 선택해 주시고 인스턴트 객체 복사를 눌러주고 인스턴트 생성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객체를 복사할 수 있는 만큼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이 인스턴트 생성을 한 이 객체들은 기존의 객체를 수정을 했을 때 기존의 객체들을 제가 반경을 이 R값을 반경을 10만큼 주어봤을 때 이렇게 다 인스턴트 생성한 객체들 다 같이 수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스턴트 이용해서 복사된 형상을 이렇게 그룹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랑 작업 시에 간편하게 수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인스턴스를 이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객체들을 모델링 할 때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부분 이동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회전 로테이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을 클릭해 주시고요. 똑같아요. 회전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면 어느 축으로 회전을 할 것이냐 X축으로 회전을 한다
있으면 이 격도를 통해서 객체가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Y축으로 보여드리면 객체가 또 Y축으로 기준으로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객체가 이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선택 필터 창을 이용하셔서 이 선 기준으로 회전을 하겠다 싶으면 X축이죠. 이 선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러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칭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대칭을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또 옵션이 나타납니다. 기존에 알던 옵션이고 이 2D와 3D 그리고 두 방향이 있죠. 이 2D는 보여드릴게요.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참조점을 선택해 주세요. 이 참조점을 기준으로 이 객체가 밀어 대칭한다는 그 참조 기준입니다. 이 점을 선택해 주시고 이 복사 객체를 넣어 주시고 제가 이 참조점을 기준으로 Y축으로 대칭을 하겠다. 이런 모델링이 뜨죠. X축으로 객체를 하겠다. 이런 모델링이 뜨고 Y 네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이제 나타내겠다. 이런 형상이 뜨고 있습니다. 이 X 2D에서는 이제 X축과 Y축으로 대칭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이 3D 대칭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러한 솔리드 객체가 있는데 이 면을 기준으로 Z축으로 대칭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산의 편집에서 대칭을 눌러주시고 3D를 눌러주시고 변환하는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참조점을 선택해 주시면 선택을 Z축으로 놔주셔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면을 참조점을 중시점을 기준으로 대칭하는 이러한 서피스가 생성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2D뿐만 아니라 3D 대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케일링 형상의 스케일링을 적용시켜서 X축, Y축, Z축 각 방향으로 다르게 형상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솔리드로 큐브로 하나 만들면 이런 형상의 큐브 만들고 편집해서 스케일 그리고 솔리드 객체를 눌러주시고 등분점을 이용해서 가운데 중간점에서 크기를 X축 방향으로 균일한 스케일을 하면은 다 똑같은 X축, Y축과 Z축의 균일한 배율로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균일한 스케일을 해제를 해주시고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분할을 해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 복사를 해주시면 기존에 있었던 객체는 남겨두고 만들어집니다. 객체 이동 후 기존 객체를 없애고요. 네, 스케일링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편집에서 부분 확대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 확대 아이콘을 뜨시면 또 한 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크게 하셔서 볼 수 있습니다. 딱히 많이 쓰지는 않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새 창의 현재 작업 평면 이 부분은 따로 이 작업 평면 관리자를 통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에서 개체 정렬 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객체 정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객체 정렬은 이제 비틀어져 있는 선이나 원을 이제 어,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시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렬시킬 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정렬시킬 기준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저는 이 원의 중심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정렬시킬 축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원의 수직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원의 수직 방향이니까 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이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것, 정렬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쭉을 설정해 주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향상된 픽을 선택해 주시고 어, 이 점을 선택해 주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가 끝나게 되고 이 선의 수직으로 이 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정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이 객체 정렬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솔리드 메이팅 편집에서 솔리드 정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리드 정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리드 정렬을 클릭해 주시고요. 정렬시킬 솔리드 정렬은 말 그대로 이제 면을 기준으로 이제 형상을 이동시켜서 정렬하는 기능입니다. 정렬할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면의 기준점을 잡아주시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형상 원호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면 정렬이 있고 이제 동일 정렬이 있습니다. 우선 전면 정렬은 목적지 면을 이 면으로 정렬을 하겠다. 목적지 면을 선택해 주시고 이 목적지점의 기준점을 선택해 주시면 저는 이 호의 중심점이 있듯이 이 호의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원호를 선택해 주시고 이 호의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전면 정렬을 하게 돼요. 이 면과 맞닿아서 정렬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분리정렬 면 잡아주시고 기준점 원호 잡아주시고 정렬할 면을 이번에 동일평면 정렬으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번 원호의 중심점을 잡아주시면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같은 시작점의 면이 향상되면서 면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트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객체 트림은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트림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요소와 요소를 선택해서 남기실 쪽 방향을 선택을 해주시면 나머지 윗부분은 잘리게 됩니다. 이쪽 아랫부분을 남기겠다 생각하면 이쪽 요소와 이쪽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위쪽 부분이 잘립니다. 두 개의 요소를 이용해서 반대로 객체 트림을 선택하셔서 위쪽을 남기겠다 하실 경우에는 위쪽 요소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아래쪽 부분에 선분들이 잘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길이 변경 기능입니다. 편집에서 길이 변경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연장하실 선을 선택해 주시고 연장할 요소를 선택해 연장이 닿을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결시킬 요소를 선택하고 어디까지 연결시키겠다. 이 요소까지 연결시키겠다. 또한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변경은.
선택을 해 주시고 어디까지 자르겠다, 중심점까지 자르겠다, 임의의 점까지 자르겠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체 길이 변경을 해주시고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포인트 부분에서 이제 슬라이딩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자르겠다 선택해 주셔서 길이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경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 원이나 홀을 선택하라고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원과 홀을 둘 중에 원을 선택해 주시고 반경이 21인 경우에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키보드가 잘못돼서 편집에서 반경 변경을 선택해 주시고 이것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아이콘 창이 떠요. 현재 반경은 21이고 반경을 25로 변경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반경을 25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다이렉트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편집에서 트림이고요. 명령어 이름은 컨트롤 B로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토캐드의 트림 기능과 비슷합니다. 자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잘라주시면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포인트를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점으로 트림을 선택해 주시고 분할할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점과 점 포인트가 찍히지 않죠. 이럴 때는 이제 점 필터 옵션을 눌러주시고 찍고 두 번째 점을 찍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남기고 다른 방향 양쪽 사이드 부분을 자르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시면 변환이 돼서 원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자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 연장 기능입니다. 이 선이 그 이무에 닿는 선까지 자동으로 연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선분을 해주시면 이무의 선까지 자동으로 연장을 해주시고 또 이무에 맞닿는 선까지 자동으로 연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편집에 길이값으로 연장을 설명드릴게요. 연장하고 싶은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요소의 길이는 35 길이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연장하고 싶은 길이를 10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35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10mm 연장되는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단을 연장할 경우에는 길이 35에서 10만큼 연장한 길이 55의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수로 한번 해볼까요? 55의 두 점과의 거리가 55라고 나타내죠. 처음엔 35였는데 이렇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객체 분할, 선을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객체 분할을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 옵션을 활성화해 주시고 분리할 선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대화상자 창이 뜨게 됩니다. 등분 비율로 선을 분할할 것이냐, 분할 수는 5개로 분할해 보면 각각의 선으로 등분되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길이로 분할을 하시면 길이값을 10마다 분할을 해주시면 이렇게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점 분할은 이제 이 부분 점을 선택해서 이 아이콘에 들어가시면 점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등분 비율에서
길이 분할해서 시작 주가, 종료 양쪽 모두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좌표평면의 투영이라는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이 원과 이 선은 XY 평면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XY 평면에 Z값, 2의 값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려져 있었는데 이 선을 좌표값인 XY 평면에 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투영하는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컨트롤 블럭 제어를 눌러 주시면 중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 주시면 이 요소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존에 Z값만큼 떨어져 있던 요소들이 XY 평면에 붙어서 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점 투영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점 투영을 클릭해 주시고요. 면에 점을 투영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점도 XY 평면에 임의의 Z값만큼 떨어져서 스케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XY 평면에 그려진 면에 이 점들을 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드래그를 해주시고 다시 점 투영을 눌러주시고 이 점을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편집에서 점 투영을 눌러주셔서 이 점을 선택해 주시고 바디를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대화상자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럴 때 Z축에 투영을 시키시면 곡선 그리기를 빼주시면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투영이 되어 있죠.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투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투영일 것 같아요. 네, 선투영이죠. 선투영도 이제 면에 선을 투영하는 방법입니다. 투영할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면을 선택해 주시면 투영이 보이게 됩니다. 투영을 눌러주시면 이제 면에 투영하게 되고 각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선이 생기게 되죠. 이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인지 어트리뷰트 속성이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레이어 강의 때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기능인 선분해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분해 기능은 이제 어, 호나 이제 기본적인 선으로 분리되는 기능입니다. 해주시고 분해할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호나 직선으로 분해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강 편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